조선 전기 때 이제 조선 건국하는 과정 들어가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과정이니까 뭐 위주로 보면 되더라? 순서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원나라 끝나고 어떤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명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나라가 어떤 나라?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가 136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선 건국 때부터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다? 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대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고려왕조 시대까지는 다 개념 됐지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요 하나 기억하면 돼요. 1300 언제? 92년에 바로 뭐더라? 무슨 왕조가 건립되라? 조선왕조 건립. 그래서 딱 14세기 말이죠. 그래서 조선은 그냥 몇 세기다? 15, 16세기보다 이제 조선왕조다.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몇 세기부터? 15세기.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돼요. 15세기. 그래서 15, 16세기가 조선 정기라고 합니다. 크게 나눠서 몇 세기야 몇 세기가? 15, 16세기가. 그 다음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하거든요. 조선 후기가 이제 몇 세기야 몇 세기가 될까요? 17, 그 다음 몇 세기? 18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더라? 조선 통상 뭐다? 정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후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조선왕조는요 정기와 후기는 확실하게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만 조선왕조지 전혀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제도도 달라지고 집권 세력도 달라지고 사회, 경제 모든 게 달라지는 데라 조선 정기와 후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 때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겠죠.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무슨 회란?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호로놈들이 지랄했는데 호란이라고 하죠. 정유란과 병자호란. 한 명은 외놈들이 지랄하고 한 번 누가 했습니까? 호로놈들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난이 있었다. 그래서 뭐랍니까? 양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92년이죠. 이게 조선 건국이죠. 200년만 더 해보시겠어요? 어렵나요? 1592년 무슨 회란? 임진왜란이 딱 뭐더라? 딱 200년 뒤에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몇 세기? 16세기 말이죠. 그럼 조선 후기인지 몇 세기? 17, 18세기. 시대 개념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자, 이제 조선건국 과정. 자, 명나라가 갑자기 무슨 일을 통보한다고 합니까? 여기 옛날, 여기 지역 어딘지 아나요, 여러분들? 여기 함경북도 그 옥저 지역에 있었던 곳. 쌍성 총감부 자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저 자리다가 갑자기 뭘 설치하더라? 천령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명나라가 원나라를 물리치지 않았냐? 그럼 원나라 땅이었던 곳은 우리 땅이다. 그런 입장에서 천령이를 통보하고 공민왕 때 수복했던 지역이 있죠. 그곳을 뭘로 하겠다? 자기네는 땅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이 통보? 천령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러니까 최영 장군요. 명나라 새끼들 본때를 보여주자. 여기서 우리가 뭐더라? 굴복한 뭐더라? 계속 더 무리한 걸 요구할 것이다.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되겠죠? 무슨 정벌? 요동정벌. 두 번째 사건이 뭐더라? 요동정벌이 되겠습니다. 자, 요동 지역에 우리 홍구멍 내주자. 이러니까 이때 누구랑 같이 가자고 합니까? 이성계와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고 때렸습니다. 저거 보더라? 죽음 저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명한 몇 불가론? 4불가론.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뭐 가기 싫었던 거죠. 그죠? 괜히 군사만 낭비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마철이다. 장마철에 내 활쏘기도 뭐더라? 발휘하지 못한다. 농번기 때 농민들 동하는 거 옳지 못하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치는 거 옳지 못하다. 뭐 이런 가지 그냥 때를 쓰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영 장군의 사위가 누구냐면 공민왕 아들 우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 장군의 명령 거의 누구나 명령 왕의 명령 다름없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이제 시발시발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 요동점을 계획하다가 자 압록강 지역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저게 딱 도착하니까 진짜 비가 많이 내서 강물이 범람해서 이도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 때리는 거죠. 고민 때리게 됩니다. 어차피 명나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자 군사 돌리자. 잘하면 뭔다? 왕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뭐더라? 삼족이 멸할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 무슨 회군이 일어납니까?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고요. 누구누구 제끼고 최영과 우왕을 제끼게 되고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얻었던 게 바로 무슨 회군?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때는 뭐더라? 폐가 입진해서 가짜 왕, 공보다 우왕은 뭐더라? 공민왕이 아니다. 그래서 폐가 입진해서 우왕을 내려버리고 나중에 차왕도 보더라? 올렸다가 바로 내려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마지막이 공양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회군 정도만? 위화도 회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요걸 때 보더라?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얻어냈더라.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나라 주도권 가지려면 뭐랍니까? 경제권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토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무슨 법? 과전법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과전법. 이제 정치적 실권, 경제적 실권까지 얻었죠?
맞죠 여러분들? 이제 꺼릴 거 없이 무슨 왕조 개창? 조선 왕조가 개창되고요. 아직까지 수도는 어디다? 개경이었죠. 개경 땅은 어떻습니까? 왕씨의 피비린내 나는 곳이죠. 지가 다 죽였으니까 왕족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천도? 한양 청도가 되면서 조선 왕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 잘 해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그 정도만 줄치고 넘어갑시다. 무슨 해군이 있었다는 거? 외화도 해군, 무슨 법계요? 과전법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 건국과 한양천도인데 그 순서만 잘 기억했어요. 한양천도 다음에 조선 건국이 다음에 조선 건국 다음에 조선 건국 후에 어디 천도다? 한양천도란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고 그냥 간단히 뭐더라? 배경 지식 정도로만 이렇게 해두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더라? 조선 왕조의 지배 세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성계는요 조선 왕조 건국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선 왕조를 지배했던 건 어떤 사대부? 신진 사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의 성향 보면 조선 왕조가 그대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진 사대부가 두 가지 파로 나눠집니다.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자 그래서 조선 왕조에 찬성했던 애들이 무슨 파? 급진파 사대부입니다. 고려 왕조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새로운 왕조 만들자. 그래서 무슨 파? 급진파 사대부. 아니다. 어찌 왕을 배반하냐? 잘못된 점만 천천히 고쳐나가다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켜내가자. 그게 무슨 파?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삼복 누구더라? 정도전 되겠죠? 이성계의 오른팔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반대된 사람이 가장 유명하죠? 정몽주, 이색 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더라? 정몽주. 이 정몽주 하면 무슨 가가 유명합니까? 단신가. 이 몸이 죽어줘 100번 고쳐 죽어도 어디 왕조에 충성하시다? 고려 왕조에 충성 바치겠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 우리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진파 사대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급진파는 의리를 강조했다면 실리 강조했다. 실리 강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딱 눈치껏 보니까 이성계가 나라 만들 것 같죠? 그래서 이성계가 손잡고 다 조선왕조 개창한 애들 걔네가 바로 뭐라? 급진파 사대부. 그래서 얘네는 결국 뭐더라? 실리 추구하게 되고 결국 조선왕조 개창 후에 어디를 차지할까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중앙요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은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는 거 좋아할까요? 지방 아니면 중앙으로? 중앙으로. 그래서 무슨 집권을 추구하더라? 중앙 집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구테타란 거죠. 어찌 보면 정당성이 없지 어찌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랑 백난하는 게 뭡니까? 경제 발전합니다. 실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구테타한 세력들은 다 경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들어보셨나요? 히틀러 때 엄청나게 경제 발전됩니다. 스탈린 때도 대부분 뭐더라? 구테타 세력 뭐더라? 예전 나라보다 뭐더라? 잘 먹이고 잘 살린다. 그래서 무슨 강병을 추구합니까? 부국 강병을 추구합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되고 병사를 강한다. 무슨 강병? 부국 강병. 자 여러분들 부국 강병으로 해서 성향만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얘는 성리학 못 가지고 옵니다. 이외 항군까지. 요거 구분 잘 하세요. 얘네들이 성리학을 버린 거 아니죠? 얘네도 무슨 사대부다? 신진사대부요. 기반은 학문적 기반은 뭐가 기반이지만 성리학이 기반이지만 농업도 공부한다 안 한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책 과학기술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병서도 공부하고 모든 걸 공부했던 게 뭐더라? 얘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일명 무슨 파라 합니까? 15세기를 주름 잡죠. 무슨 파? 훈구파. 왜 훈구파라는지 알겠죠? 자, 공이 있다. 공훈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장할 때. 되겠죠? 옛날에 나라 세운 공이 있다. 그래서 무슨 파? 훈구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몇 세기를 주름 잡았다고요? 15세기. 자, 이제 들어갈게요. 실제 15세기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더라. 지배 세력에 따라 그 왕조의 성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왕조 전기 때 완벽한 무슨 집권화되더라? 중앙 집권화되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주민들 하나하나 통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완벽한 중국과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조선왕조 때 있죠? 무슨 강병도 되더라? 부국 강병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국경선이 언제 때? 요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다 치고 나가게 됩니다. 외침도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알고 있는 과학기술 몇 개만 말해보시겠어요? 저희 거중기 빼놓고 말해봐요. 뭐 있어요? 주호기 하나밖에 없죠. 안구일부, 자경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신기전, 거북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의 모든 과학기술 다 언제 때? 15세기 때 만들어집니다. 왜?
얘네들의 성향이 뭐더라? 다른 학문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단 조선왕조 공부할 때 되게 좋습니다. 다 마무리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급진파 마무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어디 갑시다? 온건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온건파는 별거 없어요. 얘네들은 오직 뭘 강조했더라? 실리 아닌 의리. 의리, 고려왕조의 뭐다? 끝까지 보더라? 의리를 강조했던 의리파가 바로 뭐더라? 온건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의리와 뭘 강조했다? 명분만을 강조했다.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처맞고? 이성계한테 처맞고 어디로 내려갈까요?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지방, 향촌으로 내려가고요. 향촌만은 누구한테 맡겨달라? 우리에게 맡겨달라. 무슨 자치를 추구합니까? 향촌 자치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으로 쫓겨 내려갔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들은 오직 의리와 명문을 강조하는 뭐만 공부할까요? 오직 성리학만. 이 성리학이 의리를 되게 강조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오직 사람 같은 사람들아 중하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아 오랑캐들이다. 거랑과 여진보다 개로 보는 거. 한마디로 중화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강화된 게 뭐더라?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오직 뭐만 공부하더라? 성리학만 공부했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라 불립니까? 사림이라 부릅니다. 조선 언제 때를 주름 잡더라? 16세기 때 등장하고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게 뭐더라?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실제 우리 조선 후기 때 누구들이? 온건파가 집권한다고 썼지요. 실제 뭐더라? 얘네들 오직 뭐만 강조할까요? 의리와 명문만 강조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진짜 엿될 뻔해서 완전 거의 다 쓰러져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명나라입니다. 충성받겠다. 괜히 그거 했다고 뭔가 호란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성 논쟁 들어보셨죠? 뭐 3년설, 1년설 복잡한 거 그냥 긁어나고 있고 부국강령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 왜? 무슨 학이 강조되니까? 성리학이 강조되니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의 후기를 딱 보는 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이건 여담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시나요? 무슨 자? 사군자, 매난 국주라고 하죠. 요 사군자는요, 이제 바로 누구의 절개를 보여주더라? 온건파의 절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지목에 칼이 들어도 뭡니까? 바른 소리 했었죠. 끝까지 자기네의 신념을 지켰죠. 그래서 추운 계절보다 꽃을 피는 이 네 가지 뭐더라? 식물을 자기네 절개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군자는 그래서 몇 세기 때 나올까요? 15세기 아니면 16세기? 16세기 이후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청자 아닌 백자? 이거 한번 안 보이네. 자, 어떤 거? 고려하면 청자가 유명하죠? 조선하면 어떤 거? 백자지요. 이 백제 조그만 티끌도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얘들은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더라. 자신들의 절개를 상징한 도자기가 바로 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백자도 몇 세기 때 나올까요? 16세기. 이건 따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들어봤으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급진파와 온건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더. 여러분들 대지주가 뭔지 알죠? 땅 가진 사람보다 지주라고 하죠. 당연히 대지주는 권력가들이 되죠. 누가 대지주? 얘네가 대지주. 얘는 무슨 지주? 중소지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건 암기 안 해도 되죠. 자, 이 정도만 들어갈게요. 얘네를 무슨 파라더라? 관악파라고 합니다. 무슨 파? 관악파. 사림애들 무슨 파? 사학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개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방에 내려가서 사립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조선의 뭐 됩니까?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며 서원은 뭐라고요? 사립학교. 얘는 이제 사립학교 만들고 자신들의 제자를 길러냅니다. 이에 반면 얘네는 어떤 거? 나라 항군계통. 성균관 들어보셨죠? 성균관 계통이 뭐더라? 얘네들. 그래서 얘네를 무슨 파? 관악파. 얘네를 무슨 파? 사학파.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정도는 됐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고조선 기억나나요? 고조선의 첫 번째 단군왕건 변하지요. 그 다음 우리 그 중국에서 건너온 새끼 누가 있었습니까? 위만, 철기와 중개무역 기억나죠? 근데 원래는 이런 놈이 중국 측 사료에 나옵니다. 어떤 놈? 기자로 놈이 나옵니다. 이 중국의 성인 기자가 와서 고조선의 예법을 보더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요, 우리가 위서라고 봅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되겠죠? 어디서 건너온 놈이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예법을 전해줬다. 하지만 오늘날에 뭐더라? 이건 가짜다 이렇게 봐서 설명을 안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단군이 왔고 누가 왔고, 단군이 세웠고 누가 왔고, 기자, 그 다음 이제 뭐더라? 위만이 왔더라. 그럼 여러분들 그 사림애들이 강조했던 거, 사림애들이 강조했던 단군 아니면 기자 강조일까요? 사림애들은요, 그 온건파는 기자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내가 누구 중심에서 세계 중심이? 세계 중심이더라? 중국이더라. 우린 일찍부터 누구의 교화를 받아서?
중국 측의 교화를 봐서 우리는 성인의 도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림애들은 뭘 강조했고요? 기자, 이에 반해 훈구파는 뭘 강조다? 우리의 자주성을 강조는 강군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급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면 기억 잘해도 됩니다. 정의된 건 맞나요? 잠깐만 거기까지만 줄칩시다. 급진파 줄치고요. 누구 줄치고요? 정도전. 자, 그 다음에 어디 중심? 실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놈들 그거 다 끌어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더라? 중앙으로 갔고 부국강변 추가하고 성리학 플러스 다른 거까지 공부했더라. 실리 그거 하나만 기억 잘하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밑으로 갑시다. 온건파는 누가 했더라? 정봉주 이색길제. 여기 좋죠? 정봉주 이색길제. 자, 그 다음 나 혼자만 좋네. 자, 의리와 명문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직 뭐만 공부했다? 성리학만 공부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하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자, 20페이지 72번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72번 문제지요. 가는 무슨 파라고 적으면 돼요? 급진. 네, 그 다음 나는 역성혁명. 성을 바꾸는 혁명 안 된다. 점지조한다. 온 것. 정봉주 이색길제가 대표적이죠. 자, 들어갈게요. 이성계와 결탁했다. 누굽니까? 급진파 동그라미.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법 토지제도 무슨 법이라고 배웠었죠? 과전법이라고 배웠었죠? 제끼고 전시과는 고려 때 토지제도라고 합니다. X. 정봉주 이색이 대표적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일번은 둘 다 아니다 들어갑시다. 얘네 둘 다 무슨 쪽 기반이더라? 성리학이 기반인데 훈구파는 그거 플러스 다른 학문도 공부했더라. 근데 사림애들은 뭐만 공부했다? 성리학만 공부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조선왕조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의 업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왕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태정, 태세. 이상 여긴 다 알고 있더라고요. 태정, 태세, 문단세, 그 다음에 예성. 여기서 또 누구까지 잘라주면 될까요? 성종까지 잘라주면 됩니다. 왜? 성종 때 무슨 제도가 완비되더라? 통치 제도가 완비되기 때문에. 우리 고려 때도 언제 잘라줬어요? 성종 때 잘라줬죠? 네, 조선도 보더라? 성종 때 한번 잘라주면 됩니다. 조선의 기본법전, 무슨 대전이 완성되더라?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선의 왕들 업적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태조는요, 태조 이성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성계는 우리가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습니다. 무슨 해군 했다? 위화도 해군, 과전법 했다. 끝. 자, 그래서 이성계 업적은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계보다는요, 누구 잘 알면 될까요? 이 사람의 오른팔, 삼봉 누구 겸인가? 정도전을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도전의 업적 두 가지만 기억할 거거든요. 우선 정도전은요, 우선 그 책을 지었거든요. 책은 요거 하나만, 무슨 잡변할 책을 지었더라? 불시잡변. 여러분들 여기 불시라는 게 있죠? 이 씨,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면 격하시키는 겁니까? 격하는 거죠. 여기서 불씨는 누굴 말할까요? 부처님 말합니다. 부처님 거의 불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씨는 뭐한 사람이다? 잡소리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뭘 까고 있다? 불교를 까고 있죠. 이거 무슨 학 때문에? 성리학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불교가 필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불교가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내세관, 우주 만물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보더라. 원래는 고려 때는 불교가 담당했는데 성리학이 이걸 설명해 버립니다. 그럼 불교가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무슨 잡변? 불시잡변. 조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뭐 승려라던가 석탑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잡변? 불시잡변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재상에게 있어야 된다. 재상이 뭔지 알고 있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할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왕은 그냥 뭐더라? 나 같은 정도전 같은 똑똑한 사람만 잘 선택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뭐더라? 정치를 잘 해주마. 요게 무슨 중심? 재상 중심. 한마디로 왕권 강하면 좀 신권 강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 정도전 되게 똑똑합니다. 조선 경국전 하면서 법전의 기본 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매만 통치에도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천도도 이 사람이 했고요. 경복궁에 수백 개의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 하나하나 이름 다 적어준 사람이 뭐더라?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뭐의 나라더라 이거는? 정시의 나라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더라. 정도전. 되겠죠? 초창기 때. 그 다음 이 사람이 적었던 거 책은 이거 한 번만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런 책도 적었거든요. 고려국사. 여러분들 고려사의 역사가 된다는 거 알겠죠? 고려국사란 책. 이건 고려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고려왕조 어떻게 할까요? 칭찬 아니면 깠을까요?
깠더라. 대부분 뭐다 공민왕 뭐 변태 새끼다 막 이런 식으로 우왕 새끼들아 신돈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뭐다 고려왕조보다 비판한 게 도려국사.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정도인 초창기 때 뭔가 고려왕조를 까야지만 뭐더라 자신의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자, 정도전 2개만 줄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태종, 위화도 가정법 됐고요. 정도전. 자, 무슨 중심 줄치면 됩니까? 재상 줄치면 됩니다. 나머지 다 건너뛰세요. 무슨 답변 하나 또 기억하면 보여요? 불시, 잡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선 경국전은 경국대전이 아니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짜 조선 전기 때 가장 중요한 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요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정종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왕조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 자, 이성계가 이제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이제 왕이 세자 책봉이 되겠죠. 이성계의 비가 2명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한씨가 있었고요. 강씨가 있었습니다. 이 한씨가 바로 뭐더라? 원래부터 뭐더라? 정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왕이 된 다음에 얻은 왕후가 보니까 강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젊고 예쁠까요? 당연히 강씨가 되겠죠. 그 아들이 뭐더라? 방번이야 방석이 나오고요. 그 전에 뭐더라? 5명의 왕자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 방번이야 방석이는요, 이 두 번째 왕후에서 나온 사람은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대부분 장상하고 자식까지 낳았던 거 다 어디더라? 한씨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왕위 세자 어디서 책봉돼야 될까요? 한씨 집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첫째 아들 고르면 되는데 방은 나중에 집 나가버립니다. 알겠죠? 아버지보다 반역했다. 그리고 시발하면서 나가버리게 되고요. 자, 이때 다음 왕들에서 고르면 되겠죠. 맞죠? 다음 왕에서 고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청에 누가 등장합니까? 강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흐느껴 우는 거예요. 원래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 정청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와서 막 우는 겁니다. 이성이 깜짝 놀라서 이쁜이가 울고 있으니까 달려가서 우리 이쁜아 왜 울고 있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씨가 옵니다. 왕위 세자 어디서 나오면? 한씨에서 나오면 너 늙고 병들지 않았냐? 너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과 나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다 왕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미친 소리지 어찌 보면. 하지만 이성계가 노망 나는지 이쁜이가 말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책봉해 준다고 하게 됩니다. 신하들 발칵 뒤집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당연히 누가 말려줘야 될까요? 이성계 오른팔 누가? 정도전 말려줘야 되겠죠? 아닙니다. 정도전 밀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정치 중심은 어디 있더라? 왕 아니면 재상. 재상 중심이니까 왕들이 똑똑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아 권력 욕심이니까 차라리 어린애들이 낫겠다. 이걸 밀어버립니다. 되겠죠? 이때 가장 열받았던 게 바로 5번째들 누가니까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방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 야신가라고 보면 됩니다. 위화도 해군 있죠? 이 사람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성계가 솔직히 주저했거든요. 새벽 4시에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씨발 이색 한방이다. 우리 뭐하자?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 주도했던 게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방원이 이 소식 들으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졸라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키고 드디어 왕제난을 펼치게 되면서 방번이와 방석 죽이고 정도전을 제거했던 게 몇 차 왕제난? 1차 왕제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제일 싫었던 바로 아들이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원은 자기가 바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바로 두 번째요. 바로 방과를 올려놓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정치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수아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실권 누가 잡았다? 태종이 잡았죠? 근데 이제 네 번째 형, 방간이가 또 다시 권력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개기니까 그거마저 죽여버렸던 게 바로 몇 차 왕자? 2차 왕자의 날. 이런 과정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몇 차 왕자에 있었다? 1, 2차 왕자의 날. 피를 보면서 즉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정치적 목적은 첫째, 둘째도 무슨 강하더라? 왕권 강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종 이방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권 강화 정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왕이 있죠. 왕이 명령 내리면 어디로 가더라?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왕이 명령 내리죠. 할까 말까 여기서 결정돼요. 괜찮은 명령이다. 어디로 명령이더라? 6조로 내려버립니다. 6조가 뭐가 바뀌었다? 6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행정부, 건설교통부, 외교부, 교육부 그런 걸로 되는 게 뭐라? 6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6조 뭐더라? 보고할 일 있으면 어디로 가고요? 의정부로. 의정부 다시 어디? 왕에게. 정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의정부에 있죠. 이걸 무슨 제? 의정부 무슨 제? 서사제도로 합니다. 의정부 무슨 제라고요? 서사제. 서사란 거 뭐더라? 심의 의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 누가 한다고요? 의정부가. 이게 뭐라고요? 의정부 서사제. 태종 이방원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명령을 어디로 내립니까? 6조로 바로 내리고 6조도 복을 어디다가? 바로 왕에게 바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식계? 6조 직계제. 6조를 뭐 했다? 직접 뭐 했다? 연계시켰다. 그래서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분들 1, 2차 왕자의 난을 했던 거 다 국가병사면 개인병사로 했을까요? 그 왕자들의 개인 병사이거든요. 한마디로 나 이것을 사병이라고 하죠. 이제 자기가 권력 잡았으니까 사병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협파더라? 사병 협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권력도 뭔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 재정을 확충시켜 해서 토지가 얼마큼인지 제대로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인구수도 뭐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수 해라는 게 바로 무슨 법? 호패법이라고 합니다. 호자 무슨 호자? 국사에서 호자 나왔다 집호자로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따라 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증 나왔다 좋아할 일 아니죠? 민증 나온 순간 뭡니까? 징세 대상자가 되죠. 실제 조선 백성들 이거 나올 때 되게 싫어했습니다. 우리한테 얼마큼 뭐더라 세금을 거달려고 이딴 거 주냐고. 그게 바로 무슨 법? 호패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측량하는 건 무슨 사업? 양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세 개 다 들어갔죠?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뭐 협파고요? 사병 협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구수 해라는 게 무슨 법? 호패법, 그다음 무슨 양전사업. 요 세 가지는 절대 까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세 개 줄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태종 이방원 1, 2차 왕자의 난 여러분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육조 직계제 줄치고요. 뭘 협파했더라? 사병 협파. 그때 개국공신들 피비린내 나는 그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아버지 친구들 싹 다 죽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자기 어렸을 때 용돈 줬던 삼촌 같은 사람들 다 죽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만 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 1, 2차 왕자를 할 때 어디 집안이 좋으면 자기 외가 때 한마디로 자기 마누라 집안이 있죠. 민씨 집안이 싹 다 좋았습니다. 민씨에서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보더라 성공한 겁니다. 자기가 왕 된 다음에 그 집안 풍지박살 냈습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마누라 한 명 살려두고 다 죽여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 며느리 집안도 풍지박살 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이 외척들이 왕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 있죠? 왕족들 다 궁궐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절대 왕권에 손대면 안 된다. 엄청난 사람들아 태종 이방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람 눈빛 하나에 신하들 벌벌 기었다고 합니다. 정치 구단.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 되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사병 협파.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주십니다. 양정과 무슨 법? 호패법. 그 다음에 분들 사관원 독립을 줄치지 말고 읽어만 보세요. 이 사관원에 있다가 왕권 우리 견제기구라고 배울 건데 요때는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립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만 유의만 하면 됩니다. 줄치권 그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업적들은 기타 등등 이 정도만 암기할 건 제가 말한 거 줄친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태종 됐고요. 자, 이제부터 금방 끝납니다. 나머지 왕들은 업적 별로 없습니다. 갑시다. 자, 이 다음에 누굽니까? 유명한 형군 누가 나옵니까? 세종대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종대왕 벌써부터 우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 피비린내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싹 다 점멸했으니까 다 아버지가 다 죽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이상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만 들어갈게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유교적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무슨 정치라고요? 왕도 정치. 왕도 정치 별거 아닙니다. 길도자예요. 왕도 어떤 길을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라. 알겠죠? 왕의 바른 길은 뭘까요? 정사를 돌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되겠죠? 신하들과 토론하고. 하지만 빼나보더라. 잘못된 길은 뭘까요? 뭐 사냥질 한다던가 술 처먹는 것이 되겠죠? 잘못된 길을 가면 누가 대잡아줘야 된다? 신하들이 대잡아줘야 된다. 그냥 왕도 정치도 왕권강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조화를 만들어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무슨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무슨 적? 유교적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 들어갑시다. 이 사람이 했던 거 무슨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이 어떤 학자들? 현명한 학자들 모아놓은 거, 모을 집자, 현명할 현자, 무슨 전? 집현전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학자들 가서 훈민정음도 창대했다. 상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집현전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요 정도 들어갑시다. 하나만. 경연이란 거 하나 기억합시다. 어떤 거에 있다고요? 경연. 이 경연은요, 토론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토론하는 거?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거, 경연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이 경연 자리 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되게 싫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하 20명과 왕이 혼자 1대 20으로 뭔가 토론 배틀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가 밀릴까요?
왕이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신하들은요, 왕을 창피해 줄 때 경연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너 이거 씨발 모르지?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지만 이 경연에서 신하를 압도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서에 딱 3명이 있다고 해요. 세종과 그다음 누굽니까? 마지막 후기 때 영조와 정조만이 뭐더라? 압도했다고 합니다. 되겠죠? 대부분 경연자는 뭐더라? 왕들이 되게 싫어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하지만 어떤 걸 좋아하더라? 네, 경연. 알겠죠? 경연 자리 좋아하고요. 서연은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건 왕세자와 토론한 건데 솔직히 교육 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과 신하가 토론한 걸 뭐라 한다고요? 경연. 요거 기억합시다. 집현전 학살과 뭐더라? 경연 자리를 많이 했더라. 여러분들 후민정음 처음 창제할 때 있지 않습니까? 후민정음 처음 창제할 때 그때 신하들이 막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논리로 깨버린 게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뭐더라? 너 의견은 뭐다? 옳지 않다. 너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다 깨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천재급이더라. 세종대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세종대왕 들어보세요. 요 정도만.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좀 들어갑시다. 뭐가 있으죠,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강우량 재는 거 무슨 기? 추기, 그 다음에 안구일부와 그 다음에 작용류, 물시계가 있었죠. 각종 물 만들다 시계 만들었죠. 그 다음 혼천이와 간이라고 있거든요. 혼천이 뭐냐면 천자 들어가죠. 뭐더라? 천체 관측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산이 있다고요? 칠정산. 자, 여러분들 칠정산은 뭐냐면 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역법. 역법이 뭘 말할 건데 달력 계산하는 걸 말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차가 나는 거 다 알고 있죠? 경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영국과 시차가 나는 게 영국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역법은 어느 나라 기준이었을까요? 중국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을까요? 우리나라에 잘 맞다 안 맞는데 이제 천체 관측의 기준을 어디로 잡은 거? 한양으로 잡은 거. 그게 바로 무슨 산?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거 말한 이유 딴 거 아닙니다. 따로 암기할 필요 없죠? 요거 공통점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공통점만. 그렇죠? 비 내리고 시간. 그 역법이죠? 마무리됐죠, 여러분들? 다 뭐랑 할 때나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그 유명한 구두직설, 농사직설. 이 농사직설은 어느 나라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뭐더라? 농서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짜 애민정신한 게 바로 뭐더라? 세종대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알아둡시다. 무슨 직설까지? 농사직설. 요거 우리가 문화사 때 다시 또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무슨 직설이라고요? 농사직설. 그 다음 하나만 더. 여러분들 이 묘가 어떻게 되죠? 세종대왕은요? 세상세자 쓰거든요. 어찌 보면 후민정음 창제가 문자가 났죠. 근데 오히려 뭐더라? 세상세자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나라 영토가 가장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민왕 때까지는 어디까지만? 압록강에서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만 뭐더라? 영토에 쓰죠. 고려왕조. 드디어 세종대왕 때 어디가 개척되더라? 사군과 그다음 어디가? 육진이 개척됩니다. 오늘날 현재 국경서 누구 때 만들었다? 세종대왕 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다? 넓혀주었다. 그래서 묘가 뭐니까? 세상세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사군, 육진까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세종대왕. 자, 유교적 무슨 정치? 왕도 정치. 의정부 서사제 줄치고요. 무슨 전? 집현전. 그 다음에 경연자리도 하나 줄칩시다. 그 다음 어디와 어디가 개척됐다고요? 사군과 육진. 그 다음 스시마 섬도 정벌했다는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건너뛰시고 무슨 식설 하나 줄쳐봅시다.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하나만 줄쳐보세요. 삼강행실도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충신, 효자, 연려 이런 뭐더라? 모범될 사람들이 있죠. 사례집을 본다 모아놓은 게 뭐더라? 삼강행실도. 도자가 무슨 도자? 그림 도자. 뭐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글과 그림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유교를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좀 무지몽매하니까 뭐까지 그려준 거? 그림이 있는 거. 도에다 초점 맞추면 되겠죠. 삼강 행실도 누구 때 만들어진 거다?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맨 마지막에 무슨 자라고 나있죠? 갑인자 있죠. 그거 좀 하나만 동그라미 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인쇄 글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글 다 해봤죠? 한글 하면 굴림꼴도 있고 무슨 꼴도 있고 윤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고딕체도 있고. 그냥 글자 뭐더라? 글꼴이 바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무슨 자? 갑인자. 되겠죠? 갑인자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세종대왕. 자,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여러분들 힘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문제만 우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만 하나만 하고 올게요. 20페이지 74번.
자, 갑시다. 74번 같이 할게요. 가 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 몇 대왕? 3대왕. 그럼 됐죠? 태정, 태. 누굽니까? 태종이라는 거. 자, 주요 업적 국왕 중심 정제하죠. 그래 무슨 식계제더라?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호패법 했다고 나왔죠? 그 유명한 신문고도 요때 설치되었더라.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거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5번으로 갈게요. 75번. 왕께서 이룬 문화적 업적 집현전 설치했다. 끝났죠? 그 다음에 어디와 개척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군 육진. 거기서 여러분들 최윤덕 보이죠? 그 다음 누구? 김종서. 여러분들 김종서가 그 유명한 두만강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왜 두만강 호랑이라 불릴까요? 어디를 개척했다? 여기 육진 있죠? 육진의 여기가 바로 무슨 강?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강? 두만강. 그래서 두만강 호랑이라 불렸던 문신이 뭐더라? 김종서가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과 관련된 거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3번 나오면 되겠고 4번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4번은 적으면서 공부하세요. 오르면 절대 안 돼요. 4번 누구더라? 광종.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심의복은 누구라는 거 알아야 되죠? 고려 성종. 누구의 건이더라? 최승로의 건이더라. 이거 바로바로 나야 됩니다. 전에 했던 거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76번도 한번 갑시다. 자, 76번 갈게요. 76번. 76번. 거기 뭐 됩니까, 여러분들? 4대왕. 세종대왕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줄 쳐요. 의정부 무슨 제? 서사제. 세 번째 줄 봅시다. 전분 융투법과 연분 구동법. 요거 나중에 우리가 경제사 때 배웁니다. 알겠죠? 줄만 치고 넘어가고. 자, 무슨 시설 알아둡시다. 농사시설. 무슨 산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까요? 칠정산. 무슨 행실도? 삼강 행실도. 거기다 무슨 자 하나 적어 놓읍시다. 갑인자.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무슨 자라고요? 갑인자. 그러니까 세종이 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태종 때가 개미자라고 있다고요. 태종 때가 뭐더라? 개미자고. 알겠죠? 세종 때가 갑이자인데 어떤 거 기억합시다. 세종 때 뭐더라? 갑인자. 세종갑. 요거만 기억합시다. 자, 그럼 갈게요. 몇 군 몇 진 계시더라? 4군 6진. 정답 몇 번? 1번. 자, 나머지 들어갑시다. 강동육주 누구 때? 빨리 말해요. 서희. 거란족 침략 때 서희. 되겠죠? 동목구성. 윤간. 별부반. 뭐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바로 나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쌍송총과 뭐 누구더라? 공민왕.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 마스크 써가지고 모르겠네 알고 있는 건지. 자, 하여튼 꼭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분이면 이제 끝납니다. 자, 진짜로. 자, 5분이면 우리 성종까지 금방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요 다음에 누구 나오지 여러분들? 문종과 단종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누가 나오더라? 문종과 단종. 문종은 글만 읽었기 때문에 따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종이 아들을 되게 늦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살에 즉위한 게 누구라? 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종 때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하니까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요. 이때 권력 잡던 게 바로 김종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 문종이 김종서 장군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 좀 잘 보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단종의 삼촌 누가? 수양대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뭐더라? 욕심이 생긴 거죠. 어린 조카를 죽이고 내가 한번 왕 한번 해보겠다. 그게 바로 유명한 누가 됩니까? 세조가 되겠습니다. 영화 관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영화 관상? 그 영화 관상에서 되게 멋지게 증당한 사람 이정재가 역할했던 게 바로 수양대군.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어차피 이미지를 잘 그렸기 때문에 되게 포악하고 야심만만한 이 세종 수양대군을 잘 그려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누구? 그 김종서 장군과 호랑이 막 매달고 영화 그 장면 기억 안 나나요? 그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알겠죠? 자, 이 수양대군이 바로 누구 제끼고? 단종 제끼고 즉위하게 됩니다. 이걸 무슨 정난?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세조는요. 이 사람 딱 봐도 무슨 건 강화가 목적일까요? 왕권 강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카리스마 넘치고 포악해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로 다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적 간단하죠? 되겠죠?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싫어했습니다. 뭘 폐지라? 집현전 폐지. 그래서 세조는 딱 그 정도 두 가지. 그 다음에 굳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 굳이 하나 들어가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직전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법? 직전법. 우리 여러분들 조선의 첫 번째가 무슨 법 배웠습니까? 과전법 배웠었죠. 과전법은 전직자와 현직자, 해직자한테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많이 손실되겠죠. 그럼 직전법은 누구한테 준 거만? 전직자면 현직자에만 준 게 무슨 법? 직전법. 요거 우리 경제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그냥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세조업적 무슨 직계제?
6조 직계제, 뭘 폐지하더라? 집현전 폐지. 그다음 무슨 법? 직전법.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조 줄쳐놓읍시다. 무슨 직계제? 6조 직계제, 집현전 폐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무슨 법까지 들어갑시다? 직전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조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 쪽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줄친 것만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됐고, 이제 마무리 십시다. 마무리 십시다. 이제 누군가? 성종 들어가면 됩니다. 예종은 따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종은 금방 죽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누구더라? 성종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종의 이미지는 거의 누구랑 비슷합니까? 수양대군 아니면 세종대왕과 비슷한 유효군주를 자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성종 우선 요 정도만. 이 성자가 이룰 성자에서 조선의 기본 법전이 편찬된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 완성됩니다. 그 유명한 무슨 대전 하나 기억하면 될까요? 경국대전 완성. 누구 때더라? 성종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국대전 누구 때부터?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했다가 완성이 누구라고요? 성종 때 완성됐다. 무슨 대전?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뭐더라? 통치도가 완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대왕을 바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한 무슨 관을 만든다고 합니까? 홍문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관이라고요? 홍문관. 여러분들 이 홍문관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네. 여기 없네. 홍문관은 이 정도만. 넓을 홍자고요. 그 다음에 뭐더라? 문이 뭐더라? 이 글월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왕의 무슨 기구를 말하더라? 자문기구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문이 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걸 물어보면 뭐다? 신하들이 대답해 주는 거.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현재 대통령도 경제학 자문, 법률학 자문기구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럼 경제학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경제학자 이런 효과가 있었고 역효과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그걸 무슨 기구? 자문기구.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 초점 맞추면 됩니까? 그럴 문에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집현전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무슨 관? 홍문관.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종 때부터 이제 슬슬 누가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더라? 훈구파가 비대해져서 누굴 기용하더라? 사림애들을 기용하시는 게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무슨 대전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경국대전. 무슨 관까지만? 홍문관까지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성종. 자, 경국대전 완성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무슨 관 설치 줄칩시다. 홍문관 설치. 그 다음 밑에 그것만 줄치고 넘어갑시다. 누굴 등용했더라? 사림 등용.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네. 페이지 넘겨보세요. 17페이지 봐봐요. 17페이지. 자, 거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무슨 직계제? 6조 직계지요. 2명 적어봐요. 누가 했더라? 태종. 그 다음 누구였더라? 세종. 딱 2명입니다. 6조 직계 때 태종. 그 다음 누구더라? 세종.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는 딱 1명이에요. 누구밖에 없더라? 세종만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자,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린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세조라고 나와있죠? 거기서 무슨 직계지를 명령 내려있습니까? 6조 직계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거 무슨 권 강화 되더라? 왕권 강화. 정답 몇 번? 1번. 문벌귀족은요, 고려 언제 때? 중기 때였죠? 여러분들 딱 이 정도만. 문벌귀족 때 여러분들 사건 2가지만 말해보세요. 이자경과 묘청의 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경연제도를 활성화했다. 여러분들 경연제도 활성화했다는 두 사람 누구 했더라? 세종과 누구였더라? 성종.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관은 무슨 관? 집현전. 네, 무슨 관이 있더라? 홍문관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페이지 다 끝났고 다음 페이지 77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77번. 자, 여러분들 77번 있죠? 전제상정소에서 왕에게 알길 여러 토지를 전체로 살펴 비옥들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고 조세가 고르게 될 것입니다. 조색순 해마다가 농사 풍년에서 9등급. 농사에 되게 힘쓰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자, 밑에 들어갑시다. 왕이 하교하기를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누구한테 보고하래요? 의정부에게. 의정부는 가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해야 된다며 누구한테 명령해라? 6조에게. 정치의 중심이 어디더라? 6조에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건 무슨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누구밖에 안 배웠다? 세종이라고 배웠었죠? 그럼 세종과 관련된 업적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마무리 됐나요? 자, 1번 누구라고 적으면 돼요? 신라. 무슨 왕? 버풍왕. 금강가야 버풍왕 때, 대가야가 누구 때? 진흥왕 때. 교정도감 설치한 사람 알아도 해요. 최충원 되겠죠? 최충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리장성 나와있죠? 2번 만들었습니다. 영계소문 때 당나라 친공왕인 게 천리장성. 그 다음 누구 친공 다음에? 거란 친공 다음에 또다시 천리장성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당나라 침입하기에서 누가 무슨 장석 따라 당나라 침입해서 욕을 하고요. 수나라 침입해서 뭐더라? 선빵 때렸다. 무슨 대첩 유명하고? 살수대첩. 당나라 대비해서 무슨 장성? 천리장성. 무슨 전투유명하더라? 안시성. 그건 꼭 암기 되겠죠? 그 다음에 서양강 기억나죠? 서희의 강동유주 양규하라 강감찬의 무슨 대첩? 괴주대첩. 이후에 쌓은 게 바로 무슨 장성? 천리장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78번 들어갑시다. 자, 78번 들어갑시다. 자,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자,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자, 기억번. 감자 고구마. 이거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국왕작물이라고 합니다. 감자 고구마 줄치고요. 무조건 조선 후기. 여러분들 이거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있죠? 신대륙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감자 고구마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인류가 뭐더라? 3배 이상 증가돼, 인구가. 원래 봄철에 다 굶어 대진단 말이에요. 춘궁기 때. 알겠죠? 근데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1억에서 2억 찍어요. 한순간에. 그 다음 3억 찍어버리고요. 50년 만에. 그 다음 4억 되고. 이 감자 고구마 대단한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때라고요?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꼬라지 보니까 모르겠죠? 넘어가시고. 우리가 배웠던 거 무슨 기? 주국기. 무슨 직설? 농사 직설. 정답 몇 번? 5번. 79번 들어갑시다. 79번. 이게 무슨 대전? 경국대전. 성종이죠. 우리 성종 때 척합이 개풀 관련 없고 관리사 아닌 것 같고요. 집현전을 계승한 무슨 간 우리가 열심히 배웠습니까? 홍문관. 전화 몇 번? 3번. 자, 넘기시고 80번. 틀리면 바보. 빨리 고릅시다. 아, 이건 틀릴 수 있겠구나. 넘어갑시다. 놔두시면 됩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되겠죠? 누구까지만 알아둡시다. 거기 적혀있죠? 누구? 여기 누군지만 알아봅시다.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기 무슨 의뢰? 국조오례라고 있죠. 상강행실도 아닙니다. 국조오례입니다. 둘 다 윤리서인데 상강행실도 그림은 누구 때? 세종대왕 때. 오례의 례. 무슨 서? 의례서. 예법이 되겠죠? 그건 누구 때다? 성종 때. 자, 근데 어디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돼요. 무슨 관 나왔으니까? 홍문관 나왔죠. 그건 누구더라? 성종이나 알아맞히면 됩니다. 되겠죠? 성종의 업적을 고른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다시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선의 통치에도, 자, 통치도 좀 지겨우니까 이따가 바로 쉬었다 하면은 힘들 때니까 우리 중앙 통치까지만 끝내고 그다음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갑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조선 전기 딱 몇 명이더라? 4명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4명. 누가 왕권가 있더라? 태종. 여기 인상 봐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세조.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누가 있었다? 세종대왕. 그 다음에 마지막 세종대왕과 비슷한 게 뭐더라? 성종이더라. 이렇게 딱 2명씩 2명이 매치되죠? 왕 몇 명이 없죠? 구분하는 거? 4명. 구분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했으면 됐고요. 자, 이제 조선의 통치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벌써 배웠어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에 되겠죠? 자, 거기 피시고 우리 통치제도까지만 이거 금방 끝내도록 할게요. 최대한. 왕이 의정부 6조 내리죠. 의정부 분제 서사제 누가 했더라? 세종대왕이 했고요. 6조 지켜지 누가 했더라? 태종과 세조가 했더라. 끝.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됐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6조 있었죠? 6조 우리가 배웠던 거 고려 때부터 배웠었지 않습니까? 요거 빨리 해봐요. 병부 무슨 부? 무슨 부? 국방부.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재주는 곳 뭐가 될까요? 재주는 곳? 형조. 되겠죠? 형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공짜가 무슨 공짜? 만들 공짜. 되겠죠? 공조가 뭐더라? 건설교통부. 3개 됐나 여러분들? 국방부가 뭐라고요? 병조.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야밤에 꼭 누가 나오니까? 병조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병조판서. 왜 국방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맨날 야밤에 가서 병조판서에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병조판서가 많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2조 있지요? 2조가 뭐더라? 관리 인사권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2조 전랑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명절 때 선물 제일 많이 받는 애들.
이조판서. 무슨 권이니까? 인사권이니까. 나라도 못 알아. 이조판서 못 알아. 개가 되고.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자, 일단은 이조판서, 인사권, 고개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호자, 무슨 호자? 집호자. 집집마다 뭘 했던 거? 세금 걷어들인 거. 오늘보다 재정경제부. 그 다음에 교육과 의례가 뭐가 된다? 예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조가 있더라? 6조가 있더라. 됐죠, 여러분들? 이건 따로 암기 안 해도 되고, 내가 이건 왜 말했습니까? 이건 다 무슨 부라는 거? 행정부더라. 그러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암기할 것도 이제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별거 없어요. 왕권 강화기호 2개만 기억합시다. 무슨 부 있더라? 의금부라고 있습니다. 무슨 부? 의금부. 자, 의금부는요, 대역제인을 다스렸더라. 봐봐요. 원래 제인을 다스렸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제인은 뭐가 있었더라? 제인 다스리는 게? 형조가 다스렸죠. 형벌을 주는 거 뭐가? 형조가. 근데 저 제인은 어떤 제인? 왕한테 직접 개긴 애들. 일명 무슨 제인? 반역제인 뭐더라? 의금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명 무슨 제인? 대역제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저 의금부 왕권가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요거 한 번 열리면 한 번 끌려가죠. 무조건 결론 뭐더라?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모함했습니다. 저 새끼가 반란했다. 저 끌려가죠. 저 끌려가서 무조건 죽습니다. 예, 어떻게 죽더라? 고문 자백하죠. 그러면 왜 반역했냐고 죽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뭐더라? 고문 받다가 계속 안 말하죠. 고문 받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 받다 죽죠. 그때 내 진실이 밝혀지는 거. 얘 아니구나. 그리고 끝나는 게 뭐더라? 의금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금부 끌려가면 대부분 자백 아니면 고문 받다 되실까요? 고문 받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백하는 순간 어떨까요? 3족이 멸해집니다. 예, 우리 처족, 그 다음 외가, 친족 싹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끌려가면 여러분도 같이 끌려가요. 나랑 만났으니까. 너네 무슨 모의에 있었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곤장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게 뭐더라? 의금부. 되겠죠? 왕권가의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원이 있더라?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자가 무슨 자? 받들 승자. 왕명을 뭐더라? 받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곳. 그게 무슨 원? 승정원.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 안 하죠. 대부분들아 청와대 대변인하고 청와대가 비서실정이죠. 그거 똑같아요. 청와대 그 뭐더라 왕의 비서실. 그게 뭐더라 승정원. 2개만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들 반역죄인 무슨 부? 의금부. 그 다음에 비서기 뭐더라 승정원. 2개는 무슨 권 강화라고 하니더라? 왕권 강화.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온 조선 몇 사 들어갑시다. 3, 4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3, 4가 뭐가 있더라? 사 간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초점 맞추면 돼요. 가운데서 초점 맞춰요. 어디더라? 간. 이걸 본다? 간쟁이라고 하죠. 간쟁은 아주 쉽게 잔소리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정체 뭘 따지는 거? 자잘못을 따지는 거. 왕의 명령이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아니다 옵니다. 이 명령을 거두어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게 왕한테 잔소리하는 애들. 이게 뭐더라? 사간원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간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사헌부가 있거든요. 사헌부는 여러분들 헌자에 맞추면 됩니다. 헌자가 무슨 자? 법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것도 또 법이랑 관련있죠. 얘는 뭐다? 관리 감찰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 애들. 무슨 부? 사헌부. 혜태 알고 있나요? 그 눈깔 크고 호랑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상상의 동물인데 그 커다란 눈깔로 사람의 선악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 앞에 딱딱하니 있는 거예요, 걔가. 이 사람들 흉부에는 뭐가 있다? 그게 있습니다. 관복에 그 혜태가 그려져 있는 거가 바로 관리들의 선악을 판별해라. 뭐가 있다고요? 사헌부. 마음 됐나요? 마지막 성종이 만들었던 거 무슨 관? 홍문관.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몇 사라더라? 3사라고 왕권을 도와줬던 건 견제했던 거다. 견제했던 애들 바로 조선의 3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따지면 뭐더라? 무슨 기구는 언관기능 언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비판 그 다음 견제했던 거 바로 조선의 몇 사다? 3사. 사 뭐가 있고요? 간원 사 헌부 있고 홍문관. 무조건 기억하면 됩니다. 왕권 상당히 견제했던 게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바로 얘네들이 바로 오더라? 아니 되옵니다. 통촉할 수서 맨날 울부짖는 애들. 되겠죠? 언제까지 이지랄 할까, 얘네들? 지난 말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왕권을 되게 괴롭혔던 게 바로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저희 등을 밟고 가십시오. 어떤 신하는 도끼 들고 가요. 나의 말 안 들을 때 나의 목을 쳐주시오. 막 이런 애들. 왕이 되게 짜증냈던 게 바로 이 3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영화 광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폐위시키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통촉하여달라고. 저희 등을 밟고 가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지랄지랄했던 애들이 바로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더라? 왕권을 견제하고 나중에 뭐더라? 툭하면 가서 막 울부짖고 1조, 2조, 야간조, 주간조 하면서 계속 통촉하면서 노래를 부르짖었던 게 바로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나중에 화음까지 들으면서 통촉하십시오 이러면서 왕을 괴롭혔던 거 조선 몇 사? 3, 4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정도만. 고려 때 기억나죠? 중서 무슨 성이 있었더라? 문화성. 이게 의정부랑 똑같더라.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 밑에 몇 성이 있었더라? 무슨 또? 상서성 밑에 몇 부가 있다? 6부가 몇 조로 바뀌었다? 6조로만 바뀐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고려 때 이거 배웠었죠? 고려 때 3개 배웠는데 무슨 원 있었더라? 중추원 있었고 무슨 데 있더라? 어사대 3, 4가 있다고 했죠? 요 3, 4랑 저 3, 4 같은 거는 전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겁니다. 고려 때는 무슨 기구? 단순한 회계기구. 별 허접한 기구. 조선 때는 매우 중요한 게 뭐더라? 3, 4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만 매치해요. 중추원과 비슷한 거. 중자가 가운데 중자. 왕의 비서기구. 승정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사대가 뭐더라? 감찰기구였죠? 뭐랑 매치더라? 어사대랑 매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배우지 않습니까? 중서문자에서 누구와? 낭사와 누가 합쳐지더라? 어사대가 합쳐서 뭐라고 하더라? 대갈. 이게 바로 조선의 3, 4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간쟁, 봉박, 서경을 담당했던.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쭉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로 줄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자, 몇 개만 줄치고 혹시 모르니까 의정부 국정총괄 줄치면 돼요. 의정부 국정총괄 6조 행정 줄치면 되겠고요. 의금부 승정원 묶어요. 무슨 건 강화랑 관련있더라? 왕권 강화 그렇게 묶어서 알아두면 되고 3, 4 별표 치고 사관원, 사원부, 홍무관 어디다 초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까? 가운데 글씨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한성부는 뭘까요? 조선의 수도가 한성인가? 줄치지 말고요. 서울시 경찰청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춘추관은 공자가 지은 역사책을 춘추라고 합니다. 무슨 거라? 역사책. 줄치지 마세요. 눈으로만 봐요. 성균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어디까지만 기억합시다. 3, 4까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에서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81번. 국정총괄 무슨 부? 의정부 몇 회 몇 조 있더라? 6조 보이는 거 보이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승정호가 의무 묶으세요. 무슨 건 강화랑 관련있더라? 왕권 강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게 조선 몇 사더라? 3, 4. 대간이라 불렸더라.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82번 들어갑시다. 82번. 고려 때 무슨 대? 어사대. 조선의 무슨 부? 사원부.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는 뭐가 되더라? 감찰기구라고 보면 되겠죠? 감찰기구랑 관련된 거. 정답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1번은 웬만해서 정답 안 돼요. 오답 선택지로만 나옵니다. 한성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2번 있죠? 이건 무슨 원이 될까요? 고려 때는 중추원, 조선에는 뭐더라? 승정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화폐 곡식출납 고려에서 골라봐요. 고려에서 몇 사가 있더라? 3, 4. 그렇죠? 조선 고려 때는 3, 4. 그 다음에 5번 들어갑시다. 5번 고려 때는 뭐가 있었고요? 중서, 문화성, 조선의 무슨 부? 무슨 부가 있더라? 의정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여러분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방제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이제 지방제도하고 사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 예.